자, 이번 시간은 이 신고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신고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트레이딩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그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이 어떤 신고가를 보는 게 좋은가, 그리고 신고가 종목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신고가면은 좋죠. 네.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나의 꿈이 현실이 되는 매매인데 기간을 네. 어떻게 잡아야 돼요? 보통 가장 신고가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이제 52주 신고가. 보통 이제 52주가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1년이라는 기간을 가장 일반적으로는 많이 쓰고 그 구간을 돌파했을 때 나름 좀 의미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신고가는 52주 신고가다. 왜 52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냐면 사람 심리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가 넘어가는. 네, 그리고 1년 정도 주식을 장기 보유하기 쉽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물려있는 종목이거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1년 정도를 보유하고 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간다. 그거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1년을 기준으로 많이 보죠. 그리고 좀 되게 보수적인 분들은 뭐 3년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 뭐 그럴수록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있고 기간이 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조금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분봉의 신고가는 네, 사실 단타 성향일 거고 네, 이게 점점 기간이 늘어나서 중장기 투자가 될 거고 네, 결국 그럼 어떻게 투자 성향에 따라서 신고가의 기준을 다르게 볼 필요가 네. 있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이 기간이 짧아진다. 분봉으로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신호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분봉 신고가, 뭐 5분 전 대비 고가가 신고가일 그쵸. 수도 있고 5일 전 신고가, 10일 전 신고가. 짧게 잡으면 짧게 잡을수록 종목 수도 많이 나올 거고요. 신호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휩소도 많다는 거예요. 가짜 신호가 있을 확률이 높아지고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호가 잘 안 나오죠. 어쩌다 한번 나오고 잘 안 나오고 대신 잘 안 나오는 만큼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진다.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마다 이제 그 적정한 비율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 맞는 그 딱 영역, 그 구간 그런 거를 잘 찾아서 나한테 좀 적응시키는 거, 좀 그게 좀 필요해 보인다. 52주 신고가 네. 그리고 몇 개를 좀 정해보라면 한 몇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으세요? 보통은 그냥 일단 주봉으로 52주 신고가 종목을 뭐 필터링을 쫙 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52주 신고가도 52주 신고가이면서 역사적 신고가인 종목도 있고 이게 여러 지표가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신고가가 되면서 모든 신고가 다 겹치는 구간. 그럼 뭐 계기일식 같은 거네요, 거의.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긴 신고가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5일 신고가를 봐요. 어떤 사람은 10일 신고가를 봐요. 만약에 이게 역사적 신고가면 그러면 그 구간은 5일 신고가도 되고 10일 신고가도 되고 120일 신고가도 되고 240일 신고가도 되고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보는 신고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매수세가 더 폭발적으로 나올 수 엄청나게 있는 거죠. 몰리겠죠. 네. 그럼 이건 좀 어떤 조건 검색식으로 찾으면 좋을까요? 신고가 신저가를 먼저 검색식으로 먼저 심플하게 찾는다고 하면 사실 엄청 간단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검색식을 이거를 되게 간단하게 만들곤 하는데 여기 조건식에 일단 신고가라고 검색해 보면요, 이렇게 신고가 탭이 있거든요. 여기서 요 세 가지만 잘 조절을 하면 돼요.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5봉중 신고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이제 내가 고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잡을 건지 아니면 종가를 기준으로 신고가를 잡을 건지. 근데 보통 이제 종가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아서 종가로만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5봉으로 하면 이제 5일 전 대비 이전 5일 전 대비 고가를 경신하는 종목이 다 나오거든요. 1주기 네. 주기가 1이고 5분봉이니까 5봉 전. 네, 5일 5일 전 대비 신고가니까 굉장히 많죠. 이거를 늘려서 6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대략 3개월 정도 좀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수정하고 60일로 바꾸면 60일 신고가도 나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뭐 ETF가 많아서 ETF는 한번 빼볼게요. 스펙 ETF, ETN. 네, 이렇게 하면 종목이 확 줄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더 하드하게 해서 뭐 120봉 수정하고 검색을 하면 훨씬 확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기간을 길게 할수록 신고가 기준이 좁혀지지만 그만큼 이제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 주기를 주로 바꾸고 52분봉
분봉하면 52주 그쵸. 분봉을 하면 이제 1년 네, 기준에 주를 52봉종 신고가로 하면 이렇게 나올까요? 해놓고 검색하면 이제 52주 신고가 해당한 나오네요. 종목들이 이렇게 있네요. 근데 네. 이게 신고가 매매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고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신고가 매매는 이 추세 매매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추세가 끝나는 시점에는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영원히 뭐 가져가겠다. 아 말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손절 각오하고 하는 매매예요. 그렇죠. 사실. 기본적으로 네. 손절이 중요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수익을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신고가가 약해지고 추세가 잘 안 나오는 시점에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비중을 줄이거나 이제 매매를 중단하는 이제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거죠. 저는 저거랑 주권 검색을 하나 더 만들어서 60일 신고가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이게 여러 가지 겹치게 만들 수가 네.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일봉 해놓고 60봉주 신고가를 추가하면 52주 신고가이면서 60봉 신고가 두 가지로 바뀌면 훨씬 더 조건이 타이트해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종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종목들을 필터링을 하는 건 일단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과거랑 뭔가 다른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신고가는. 그렇죠. 그거를 그게 끝이 아니다. 네,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신고가가 아니라 이번에 이 만든 신고가가 예를 들어서 신고가가 이번에도 있지만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 종목이 그때는 신고가가 어떤 논리로 신고가를 갖는가. 결국 재료 분석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과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특정 종목이 과거에 신고가를 갔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떤 논리, 어떤 분위기,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신고가를 갔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트렌드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도 또 만약에 신고가를 간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이 무엇이 다른가? 근데 그거를 비교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52주부터 찾아볼까요, 좀? 네, 일단은 그 검색식으로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 기본적으로 그 제공되는 창이 있는데 여기 0161 이 창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신고가를 체크할 때는 이 창을 보면 좀 편해요. 여기 지금 신고가 신저가를 이렇게 쫙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내가 뭐 5일 신저가 볼 건지 신고가 신저가 볼 건지 아니면 뭐 10일, 20일 뭐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고요. 뭐 기간 입력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70일 이런 식으로 해서도 이제 신고가 종목들을 매일매일 좀 이렇게 돌려볼 때 다양한 주기 신고가 돌려볼 때 빠르게 돌려볼 때 이 창을 좀 활용해 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여기 뭐 거래대금도 넣어서 고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창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검색식으로 아까처럼 활용을 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 정도만 해도 웬만한 신고가는 다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밖에 안 나와요. 250일. 마침 지금 시장이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신고가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 좀 주기를 좀 짧게 해서 네, 짧은 주기의 신고가들 짧게밖에 한번 못할 것 같아요. 네, CCS 같은 경우도 일봉 추세 진짜 장 안 좋은 와중에 혼자 갔네요. 이 종목은 좀 약간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걸로 알거든요. 아마 초전도 관련 인사를 아마 뭐 편입했다. 무슨 제가 정확히 찾아보진 않았는데, 저도 명확하게 나오진 않죠. 네, 근데 아마 좀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긴 할 거예요. 아까 좀 테마적인 어허. 측면이 좀 강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신고가를 돌파했던 것 같고요. 지금 며칠 신고가를 기준으로 보면 한 10일 신고가를 볼까요? 어쨌든 저희가 저는 좀 단타 좀 그러니까 스윙 네, 한 보통 한 2, 3일 정도 보유했다가 수익 내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좋아하거든요. 일단 그러면 한 20일 신고가 정도로 한번 해보죠. 그렇죠. 왜냐하면 최근 한 달 동안 시장이 빠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반등을 시작했는데 벌써 20일 신고가를 뚫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등이 굉장히 빠른 종목들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종목들 위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0161 신고가 신저가 화면에서 20일을 체크를 하고 거래대금은 최소한 100억 원 이상 나와야겠죠. 그리고 여기 ETF, ETN 스펙은 좀 제외를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 거래대금 100억이라는 게 이 기간 동안의 100억이겠죠? 오늘 거래대금 100억 오늘 기준으로 네. 100억. 최소한 보통 100억 이하면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유동성 기준으로 이제 웬만하면 거래대금이 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니로 눌러놓고 좀 작게 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뭐 우선주가 있고요. 우선주가 있고 대한광통신 이 종목도 20일 신고가로 일단은 오늘 기준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알았던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장기적인 거래를 할 때 장기 우하향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성과가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큰 트렌드가 우하향인 것들을 좀 약간 빼보는 걸로
그죠.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이제 그죠. 20일 신고가긴 하지만 큰 트렌드가 계속 지금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은 그동안 완전 역배열. 네, 그동안 배웠던 교훈을 활용을 해서 빼보고요. 한화에어로 이 종목은 그래도 좀 장기 트렌드가 그래도 좀 많이 깨지진 않은 네, 거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트렌드에 있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그리고 이게 재료가 있어요. 그쵸. 이미 방산 섹터가 그래서 이미 지금 많이들 지켜보고 계세요. 네, 왜냐면 지금 정부에서 그때 그쵸. 사우디 방산 수주를 맞아요. 좀 키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재료적인 측면이나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건 사실 저도 사고 싶은 종목이라서 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편입을 해보죠. 네. PSK 홀딩스 이 종목도 지금 굉장히 우상향인데 오늘 굉장히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네요. 이 종목도 한번 편입을 해볼까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은 아닙니다. 이슈가 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지금 신고가 영역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 후보에 넣어놓고 근데 약간 이게 조금 저항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는 모양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이전 고가에 아마 그런 흐름이 있죠. 어쨌든 일단 좀 심플한 것들부터 먼저 일단 좀 편입을 좀 해보죠. 일단 SF의 반도체주인데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오늘 기준으로 또 약간 반응이 좀 세서 반도체는 좀 어떻게 할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 저는 이게 약간 이런 네. 박스권을 오래 했던 종목들에 대한 좀 거부감이 있어요 스스로. 그리고 지금 뭐 추세를 막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달리는 모양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네, 조금 보수적으로 아까 많이 나왔던 CCS 지금 약간 이슈가 많은 CCS. 종목인데 마침 지금 이거 상한가라서 아마 매수가 사지도 못할 못할 겁니다. 거라서 네. 넘겨야 될 것 같고 하나마이크론이 좋아 보이네요. 반도체를 한다면 네. 지금 마침 장기 트렌드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있고 신고가를 네. 돌파하려는 흐름이 있어서 하나마이크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누리플랜 이거 하향이네요. 빼고 네, 빼고 코아스 마찬가지로 그렇고 코아스는 너무 우하향을 너무 네. 길게 했어가지고 제우스 뭐 네. 제주 반도체도 바닥이고 유진테크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약간 반도체 계열인데 하나마이크론이랑 비슷한 결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같은 섹터라서. 그럼 이것도 같이 그쵸? 넣어보는 네. 걸로 이것도 해보시죠. 편입을 해보고 갤럭시아 머니터리 STO 관련 종목인데 네. 너무 하락 추세죠. 한국타이어, 엔테크 이것도 지금 거의 박스 안에 갇혀 있는데 네, 근데 이런 모양이 또 좋잖아요. 네, 우리 그냥 쉽게 컵 모양, 네. 컵의 손잡이에 지금 오닐의 위치해 컵 있는, 같은 네. 어떻게 보면 약간 요 구간을 오닐의 컵 느낌으로 그쵸. 이게 손잡이 요거는 한번 편입을 해볼까요? 마침 좀 참신한 섹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이게 주봉으로 보면 좀 더 네. 컵 모양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역배열 추세만 아니면 되니까 네. 지금 한 4종목 됐거든요. 뭐 한두 개 더 볼까요? 뭐 JNTC 이 종목도 지금 좀 있으면 뚫으면 역사적인 신고가가 그쵸, 발생을 굉장히 하겠네요. 장기 추세 하락이 네. 있다가 지금 약간 상승 추세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2020년도 가격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 종목도 한번 볼까요? JNTC 이 종목은 오늘 이전 상장한 종목이죠. 네, 이전 상장한 이거는, 종목이라서 좀- 이건 빼보고 딥노이드 AI 의료 아, 그리고 이 캔들의 컨디션 그때 네. 얘기했던 막 되게 짱짱하게 올라가는 짱짱하게. 네, 그러니까 상승형 조정. 그쵸. 거래 대금도 그때 얘기하신. 네 탄탄하고 그런 형태면 되게 좋은데 저희가 지금 트레이딩 분석 센터를 안 보신 분들은 아마 이걸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캔들의 컨디션을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계속 빨간 봉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장이 좋지도 않았는데 그쵸. 이런 건 사실 꼭 볼 필요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네. 매수세가 더 압도한다. 그리고 CCS를 봐도 그쵸. 비슷한 흐름을 네. 보였었고 이런 패턴적인 거를 되게 생각보다 유심히 봐야 된다. 네, 일단 딥노이드 AI 의료 지금 장기 트렌드 우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네. 편입을 해보고 몇 종목까지 해볼까요? 지금 6종목이거든요. 10종목 채우시죠? 네, 네. JLK. 이 종목도 AI 의료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모양이 네.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약간 고점 매물이 좀 여기가 좀 굉장히 네, 버거워 보이죠. 굉장히 저기가 네. 버거워 보이긴 한데 그럼 코어라인 소프트로 가는 건 어떨까요? 이 종목도 그렇죠. 저는 이런 종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차라리 매물 부담이 많이 없는. 네. 네. RBW 이 종목은 우하향이어서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끝인데요. 끝이네요. 네. 지금 20일 기준으로 지금 신고가이고 장기 역추세인 종목들은 대부분 배제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이 종목들이 앞으로 이후에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전략들을 취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느낌이 좋아요 이번에. 장도 많이 그쵸. 빠진 상태였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신고가를 만들기 시작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봤는데 또 마침 이런 종목들이 또 이제 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또 주목하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또
앞으로 1, 2주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근데 이 신고가 20일로 설정을 하니까 이게 좀 또 일맥상통하는 게 이게 이평선 매매랑 또 비슷할 수 있어요. 이게 그쵸. 개념을. 그쵸.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평으로 보나 신고가 그쵸. 신저가로 보나 어쨌든 중요한 건 기간이다. 그렇죠. 내가 기간이다. 긴 걸 보냐 짧은 걸 보냐 이제 그거의 차이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20일 신고가가 나왔다는 얘기는 20일 동안의 힘을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쵸. 20일 동안에 매물을 다 소화했다라고도 볼 수 그쵸. 있는 거고요. 60일은 60일간의 그쵸. 매물 다 네. 소화해서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추세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죠. 20일 동안의 추세, 뭐 한 달간의 추세, 딱 그렇죠. 그 정도 개념이니까. 좀 결과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건.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약간 분위기가 좋은데, 0161 화면 꼭 기억하셔서 네, 일단 뭐 한 번이라도 한번 보시면 그쵸. 이게 굉장히 시장의 도움이 트렌드를 되는, 한번 쓱 볼 때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신고가에 어떤 종목들이 많이 있냐에 따라서 또 지금 트렌드가 어디에 몰려 있냐를 좀 알기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를 빠르게 볼 때는 0161 화면을 활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특정 신고가를 좀 더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뭐 조건 검색식 간단하게 이용해도 충분히 신고가 종목들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직접 여러분 원하는 종목들을 한번 이렇게 활용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신고가 종목들 찾는 방법들, 그리고 이 신고가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히 알아봤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래서 한 20일 정도의 신고가를 막 만들기 시작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한번 편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볼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교훈과 전략들을 얻을 수 있는지 다음 결과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 신고가 관련 최근에 신고가 근처에 임박한 종목들 또는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보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신고가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부모님, 우리가 지난번에 며칠 기준의 신고가를 설정을 했었죠. 아무래도 시간이 단기이다 보니까 이제 뭐 장기로 갈수록 종목이 굉장히 적었고, 단기 신고가 예를 들어 5일, 10일로 갈수록 종목이 많았는데 대략 한 20일 정도, 그러면 10일에서 이제 20일 정도의 신고가 종목들을 추렸고 그 종목들을 이제 업종별로 찾아서 좀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럼 한 달 기준으로서의 신고가네요. 그쵸. 거의 한 달 동안에 그 당시에 시장이 거의 지금 폭락하고 조금 이제 바닥을 잡혀가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오히려 빨리 신고가까지 도달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뭔가 모멘텀이 있다. 그렇죠. 힘도 있고. 네, 그런 걸 의미할 수 있어서 과연 그러면 이 힘 있는 종목들이 그 최근 또 일주일 동안 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성과가 너무 좋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마이크론, 유진테크, 네. 한국 타이어앤, JNTC, 딥노이드, 코어라인 소프트 이렇게 샀는데 네. 한 종목만 손실입니다. 마이너스, 네. 네. 굉장히 사실 성과만 보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한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볼까요? 네. 12월 2일 날 매수를 했어요. 네. 지난주 목요일인데 지금 시간 기준으로 그 조금씩 이후로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컨셉이 시장보다 강한 종목 컨셉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신고가라는 게 의미하는 게 말 그대로 새로운 가격을 의미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쨌든 시장보다 조금 강한 종목을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이 그 관성이라고 하죠. 조금 더 가련한 성질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여주는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엔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도 성과가 그쵸. 좋았습니다. 신고가가 나오면서 추세가 그래서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또 네. 이런 신고가는 또 일반 신고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트레이딩을 하기도 했었고 계속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조금 추세적인 경향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수할 때 기준을 정했었잖아요. 네. 이평선 네. 위에 캔들이. 장기 트렌드상 그쵸. 우상향에 있는 종목들. 어쨌든 저희 계속 해보면 알겠지만 웬만하면 장기 트렌드 우하향하는 종목들은 힘이 약하다. 그쵸. 네, 그런 경향을 계속 보여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우상향하는 기업들 안에서 디테일한 신호들을 잡아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성과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평 기준은 그냥 이제 단기 그리고 중기, 장기 네, 120일 기준으로 그쵸. 이렇게 봤었던 거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렇죠. 신고가를 계속 네. 잘 유지를 해주고 있네요. 막 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는 한은 보통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또 이어지고 또 잠시 또 쉬는 구간이 나오고 또 다시 또 특이사항이 없다면 다시 또 시장이 강할 때 같이 또 추세를 내주는 아마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타이어엔도 보시면 성과가 좋았습니다. 네, 네, JNCC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성과가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뭐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진 않았는데 네, 요 추세를 돌파하고 나서 위에서 좀 머무르면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힘이 확실히 제대로 들어왔을 때는 그 제대로 들어온 구간에서 네, 좀 머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예전에 포모님이 한번 설명해 주신 적 있잖아요. 네. 크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그죠. 쉬는 구간. 쉬는 구간을 네, 노려라. 네. 그런 구간인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신고가 있으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지켜보다가 뭔가 더 상승할 만한 그런 트리거가 한 번 더 나온다면 또 매수 심리를 더 자극하고 이제 그게 반복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저도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한번 세게 올라가면 팔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더갈 신고가라는 것 같다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이 종목에 물려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갔다는 얘기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지금 수익인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걸 의미를 하고 음, 그걸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익절하려는 매도세만 있지 뭐 따로 내가 물려서 이걸 탈출해야겠다 이제 그런 심리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대부분. 그래서 더 네. 위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흔히 이제 물려 있는다고 하죠. 내가 손실을 보고 있어서 이거 본전에 팔아야지. 대기 매도세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제는 고민할 게 내가 얼마나 더 먹고 팔 거냐. 그러니까 익절을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한 그 정도만 있지. 막 대놓고 난 이거 팔 거야라는 심리가 좀 약할 수 있는 거죠. 신고가 부분에서는. 딥노이드, 네. 딥노이드도 뭐 유상증자 좀 이슈가 있었어요. 네. 하지만 추세를 쭉 네. 유지하면서 조금씩 계속 올라가 줬었네요. 그 네, 이후로도. 추세 유지하고 가는 흐름.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는 또 모양이 좋잖아요, 되게. 네. 막 이렇게 캔들의 컨디션도 좋고. 보통 네. 이제 이렇게 올라오다가 딱 그 이전 고점이 있잖아요. 그 의미 있는 더 큰 신고가. 이제 그 구간에서 이제 다들 여기서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확실하게 돌파해 주냐, 안 해주냐.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주목해서 보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네. 성과가 안 좋았어요. 항상 이게 모든 게 완벽하지 않고 그 주기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코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먼저 미리 올랐던 경향도 좀 있어요. 그 이전에보다 미리 올라가기도 했고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쉬는 구간이 나온 게 아닌가 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한 다음 날 네, 뭐 좀 더 가긴 했었습니다. 네, 예, 뭐 이건 사실 너무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춰야지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뭐 성과가 좋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다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어쨌든 신고가에서 웬만하면 높은 성공률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익의 기회를 더 낼 가능성이 더 많다.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고가에 주목하는 이유도 결국 이런 거에 있는 거겠죠. 아무래도 달리는 말이 더 갈 확률이 높으니 계속 그 안에서 계속 종목들을 필터링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신고가 기간을 네. 정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계속 한 20일 정도가 적당할까요? 아니면 좀 더 줄여도 될까요?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지난번에도 한 240일 결국 한 1년 정도의 신고가.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긴 신고가를 돌파할 때가 사실 의미가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짧게 보는 신고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시선이 분산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오래된 더 장기 트렌드를 돌파하는 순간에는 그만큼 이 시선이 한 곳으로 더 몰리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이 한 곳으로 집중된다는 거는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다.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빠른 거래를 한다. 내가 정말 하루에 뭐 여러 종목을 거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5일, 뭐 10일 이런 짧은 지표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겠죠. 대신에 이제 나는 오히려 오랜 기간 거래를 줄이고 딱 선택과 집중 확실하게 더 센 신고가가 나올 때 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장기 신고가에 더 주목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저는 성향 차이라고 봐요. 딱히 뭐 이거를 정답이라고 딱 이렇게 못 박아 두는 것보다는 결국엔 지난번에 저희가 여기 신고가 기능을 활용을 해서 다 볼 수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신고가 신저가 보면 뭐 최근 기준으로 5일 신고가도 볼 수 있고 20일 신고가도 볼 수 있고 뭐 좀 장기 신고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여기에서 내가 이제 어떤 걸 더 집중을 할 거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여기 장기 신고가에 있는 거는 5일 신고가도 되는 거고 10일 신고가도 되는 거고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거래 그 주기에 맞는 신고가를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호흡을 길게 보면 볼수록 좋다라는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쵸.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줘야 더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시선이 분산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내가 종목 리서치를 되게 잘해서 신고가가 여러 개 나오지만 그 중에서 진짜 더 크게 갈 신고가를 내가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남들보다 더 먼저 내가 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선택을 잘 하면 좋지만 꼭 내가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이 신고가 종목들이 어떤 섹터들이 많이 나오는지 어떤 종목들이 많이 나오는지를 좀 자주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섹터들이 신고가의 종목이 많구나, 시장이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좀 파악을 할 때 이 신고가 기능을 좀 활용을 해서 신고가 트렌드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자신 있는 종목 또는 뭐 기술적 패턴이든 아니면 기본적 분석에 의한 어떤 내용이 좋든 종목을 발굴할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지겠죠. 단기간에 이제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종목들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역시 이 신고가 종목들이 조금 더 추세를 좀 이어가려는 좀 경향이 있었고요. 결국 많은 트레이더 분들, 많은 투자자 분들이 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신고가 종목들에서 기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영문 HTS에 이 0161 신고가 신저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창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나실 때 내가 어떤 섹터별로 이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주로 분포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종목을 찾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